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호주 원주민들은 드림타임이라는 신화를 통해 세상의 시작과 자연의 질서를 설명해 왔습니다. 저는 이 전통적인 신화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다시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자료들을 조사하고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 이야기 속 장면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구현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드림타임이 어떻게 디지털 세계로 옮겨졌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세한 프로젝트 설명에 앞서 호주 원주민에게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타임의 줄거리와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드림타임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세상의 시작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 땅은 평평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드림타임의 영혼들이 깨어나 땅과 하늘, 강과 산을 만들고 동물들과 사람에게 규칙을 알려주었죠. 예를 들면 무지개 뱀은 물과 생명을 다스리는 존재로 땅 속에서 나와 강줄기를 만들었고, 개구리 티덜릭은 세상의 물을 모두 마셔버려 가뭄이 오기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춤과 노래, 그림으로 전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술 문화이자 삶의 일부예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드림타임 이야기는 어떻게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며 기억하고 있어요. 바위에 새긴 문양이나 전통 악기들의 음악도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상들의 지혜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존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하려 할 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타임에 담긴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원주민들의 인터뷰가 드림타임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1주차에는 캔버에서 스토리보드 템플릿을 다운로드받아 드림타임 신화를 어떻게 디지털 콘텐츠로 구현할지 직접 그려보았습니다. 이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코스페이시즈를 활용해 가상세계를 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주차에는 단순히 드림타임 신화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연구자들이 이 신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드림타임과 관련된 논문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챗GPT의 도움으로 작성해 구글 콜랩에서 실행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 발표된 관련 논문 2편을 추출해 CSV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추출된 논문은 장미경 교수님의 융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호주 원주민 드림타임 이야기의 발달적 해석과 홍성룡 교수님의 지리, 유적과 신화를 중심으로 본 원주민의 문화와 예술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이 논문들의 본문을 보이언트 툴에 입력해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애보리지널이라는 단어는 82회, 스토리즈는 79회 등장했고, 드림타임은 전체 단어 중 11번째로 많이 언급되어 총 24회 등장했습니다. 단어의 빈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드림타임이 어떤 단어들과 함께 등장했는지였습니다. 컬러 케이프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드림타임은 스토리즈, 미스, 보스트레이련 등의 단어와 자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국내 연구자들 역시 드림타임을 단순한 민속 설화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세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신 두 분의 연구자와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뷰는 실제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인터뷰이며 두 논문에서 언급된 주요 개념과 표현을 간단히 요약 및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장미경 교수님, 드림타임 신화를 융심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하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접근을 선택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드림타임 신화를 단순한 전설로 보지 않고
인간의 무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야기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융 심리학의 집단 무의식 개념을 바탕으로 이 신화가 원주민들의 삶과 정체성에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연결하여 드림타임이 자아 형성과 통합적 성장의 중요한 교육적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는 이 신화를 삶의 단계별 통과 이래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내적 지도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드림타임이 예술과 지형 같은 외적 요소들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는데요. 홍성룡 교수님께서는 드림타임 신화가 지형이나 예술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그렇습니다. 드림타임은 말 그대로 시간만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과도 깊이 연결돼 있죠. 저는 논문에서 드림타임 이야기가 자연환경 속 지형과 장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문화적 기억을 구조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바위나 강은 특정 신화의 배경이 되고 그 이야기들은 예술, 그림, 문양, 악기 등을 통해 전승됩니다. 이는 곧 공간 속의 신화를 저장하는 문화적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 모두 귀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드림타임 신화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적, 예술적, 지리적 요소들과 깊이 연결된 살아있는 문화라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작한 드림타임 이야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1주차의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코스페이시즈에서 각 장면을 직접 구현했고 AI 음성 나레이션과 캔버에서 선택한 미스터리한 분위기의 배경음악을 함께 넣어 제작했습니다. Long ago, before time began, the world was dark and silent. From deep beneath the earth, the rainbow serpent awoke. It began to move, to shape the world into being. As the rainbow serpent moved, rivers flowed, mountains rose, and trees reached for the sky. The land was formed and life was ready to begin. But trouble came. A great frog named Tiddalik drank all the water in the land. The rivers dried, the animals were thirsty, and the earth cried out in pain. To save the land, the animals gathered. The kangaroo danced, the emu made silly faces. All tried to make Tiddalik laugh and return the water. And then, Tiddalik burst into laughter. The water poured from his mouth, flowing back into the river, restoring life to the earth. Rivers ran once more, trees grew tall, birds sang, and animals danced under the rainbow. The dream time had brought the world to life.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호주 원주민 신화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드림타임의 신비로움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